기다림에서 닦기만 싱겁게 기는 크지만 그래도 매서 닦기만 마음씨 그만이에요. 세상에 기 크고 싱겁지 않으니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멋쟁이에요. 건들건들 걸을 때는 매력이 흘러넘쳐요. 기다림에서 닦임에게 나 홀로 반했어요. 없으면 넌 못 살아요. 여덟 시 통근길에 해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해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갔나 근심하였죠. 8시 통길에 해머리 총각 내일도 만나려나 기다려지네.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Oh, you're looking good. I'm gonna sing my song. It won't take long. We're gonna do the twist, and it goes like this.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summer. Yeah,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year. Do you remember when things really hung? Yeah, let's twist again. Christmas time is here. Round and round and up and down we go again. Oh, baby, make me know you love me so.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summer.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year. Twist. 이것이 할매요? 하이! 이것이 바로 할맹이라. 하이!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건강한 피부는 각질 제거를 잘하면 되고요. 건강한 몸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까요? 건강한 마음은 마음의 각질인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누구와도 교류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실버회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 바라며 오늘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 체조와 손유희를 김현남,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 순서는 정겨운 트롯 노래 천년지기와 진짜 좋아해를 화정순, 송선자님과 함께 즐겁게 하시겠고요. 세 번째 순서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손홍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 손끝의 감각과 색을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색종이 접기. 오늘은 무엇을 접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섯 번째 순서, 넓은 바다를 홀로 지키며 오가는 배들을 안내하는 등대지기를 새소리음악학교 학생들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의 각질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각질을 제거하는 지혜의 시간, 마인드 강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건강체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가수의 시계바늘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리를 약간 돌려주시고, 네, 오른손을 위로 하겠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네 번입니다. 네, 요가 묶고, 자, 하나, 둘, 셋, 넷. 네. 다음 또 반대 왼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시고 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셨죠? 이제 돌고 돌다가 길을 잃은 사람은 네,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네, 하셨죠? 밀은 따윈 없는 거야. 후회는 없는 거야. 자, 오른손을 딱 내시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흔들어 주겠습니다. 후회는 없는 거야. 네, 하셨죠? 아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다음 세상살이 다 그런 거지 뭐. 자, 오른손을 밖에서 안으로 네, 하나, 둘, 또 양손 다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동작이 끝이 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건강체조 해보겠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네, 재미있는 손유희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깨도 돌리고 또 손도 팔도 이렇게 돌리면서 예, 운동하는 그런 또 손유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손을 딱 앞으로 내보세요. 주먹을 살짝 쥐시고, 네, 오늘은 돌리고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빠르게 돌리고.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오른손을 한번 어깨를 돌리는 손과 같이 돌리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반대 돌리고 예, 이제는 두 개 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돌리고 하나, 돌리고 둘, 돌리고 셋, 돌리고 넷, 빠르게 돌리고 다섯, 돌리고 여섯, 돌리고 일곱, 돌리고 여덟, 돌리고 아홉, 돌리고 열. 네, 이제는 양손을 다 같이 사용하는데요. 오른손은 돌릴 때 왼손은 허리에 해주시고, 또 왼손이 돌릴 때 오른손은 허리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10번을 하는데요. 5번은 천천히 하고 5번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돌리고, 자, 천천히 할게요. 돌리고 하나, 돌리고 둘, 돌리고 셋, 돌리고 넷, 돌리고 다섯, 빠르게 돌리고 여섯, 돌리고 일곱, 돌리고 여덟, 돌리고 아홉, 돌리고 열. 네, 빠르게 5번 하고 또 천천히 5번. 이제는 허리 했죠. 이제는 이마에, 자, 오른손은 돌리면서 왼손은 이마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시작. 돌리고 하나, 돌리고 둘, 돌리고 셋, 돌리고 넷, 돌리고 다섯, 돌리고 여섯, 돌리고 일곱, 돌리고 여덟, 돌리고 아홉, 돌리고 열. 네, 잘 따라 하십니까? 잘 되시죠? 네. 와, 이렇게 음악에 헤매시는 아버지도 계실 줄 아는데, 네, 천천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마했으니까, 이제 귀에다가, 자, 오른손은
돌리고 왼손은 귀에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동시에 이래야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돌리고 귀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돌리고 돌리고 여섯, 돌리고 돌리고 일곱, 돌리고 돌리고 여덟, 돌리고 돌리고 아홉, 돌리고 돌리고 열. 네, 따라 하셨습니까? 네, 이제는 오른손은 돌리고 왼손은 엄지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네,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돌리고 돌리고 여섯, 돌리고 돌리고 일곱, 돌리고 돌리고 여덟, 돌리고 돌리고 아홉, 돌리고 돌리고 열. 따라 하셨어요? 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천천히 5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희 준비! 야! 시작! 돌리고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제 손을 그냥 이렇게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돌리고 돌리고 여섯. 네, 6번이나 했네요. 5번 하기로 했는데 네,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허리, 이마, 귀, 또 엄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네, 5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허리 했으니까 이마. 자, 하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네, 이제는 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네, 이제는 엄지 하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돌리고 하나, 돌리고 돌리고 둘, 돌리고 돌리고 셋, 돌리고 돌리고 넷, 돌리고 돌리고 다섯. 네. 네, 잘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녀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 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널 좋아한단 말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전년집이 나의 절친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도록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도록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도록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병이 이제 암인데 21세기 이제 중후반 쪽으로 하면 암보다는 치매가 가장 어려운 병으로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뇌세포 기능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고통스러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옆에 가족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치매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뇌세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사멸돼 버리거나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인데 소위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중풍이 와가지고서 뇌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또는 뇌 손상에 의해서 그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오는 이제 그 원인이 있는 그런 이제 치매도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소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원인 불명의 이제 치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 불명의 치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뇌세포가 이제 급격하게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세포가 이제 많이 죽어서 재생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하루에 그 뇌세포가 한 10만 개 정도 이제 죽는다. 그러나 뇌세포는 이제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지난 10여 년 전부터 후성 유전학 이제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뇌세포는 이제 재생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뇌세포가 재생되려면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데 관여하는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될 때 뇌세포 재생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요즘 이제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들이 많아졌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아, 내가 상아가 있으면은 밀렵꾼에게 그 총 맞아 죽어가지고 상아를 그 채취한 밀렵꾼들의 희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 나나 내 새끼들이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딱 꺼져가지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코끼리의 슬픈 유전자다. 이렇게 의학 용어로 호성 유전학에서 쓰고 있는데, 이 뇌세포의 그 재생이 되느냐 안 되나 하는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뇌세포가 기능이 잘 되면 좋겠다. 기억력도 점점 좋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도 정말 그 고양되면 좋겠다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마음을 쓰면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불이 딱 켜져갖고 잘 작동이 되면은 뇌세포가 재생이 잘 돼가지고 치매를 안 갈 텐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다. 난 노화되니까 뭐 이런 걸 배울 필요도 없고, 뭐 늙으면 의뢰껏 이렇게 살다가 마련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뇌세포의 유전자가 이분이 본인의 삶을 별 볼 일 없다고 이제 노화되니까 뭐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니까 뭐 뇌세포를 재생시킬 필요가 있겠어? 하고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재생 유전자의 스위치가 딱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의 결정적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치매에 대한 연구로서 이제 유명한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그 닥터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에이징 위즈 그레이스, 우아하게 나이 들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서로 그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한 연구 성과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한 50, 60살만 돼도 치매가 오는데 어떤 분은 70, 80이 돼도 치매가 안 오는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치매가 잘 오는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먹은 사람이 오는가?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연구 대상, 샘플을 가지고 연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수녀님들에게 이제 피검사를 하고 또 뭐 뇌에 대한 그 영상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단서가 안 나옵니다. 물리적인 그 연구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좀 일기장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정말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수녀님으로서 80살까지 돼도 전혀 치매기가 없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에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어떤 그 봉사단체에 가지고서 봉사를 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기뻤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즐겁다. 내일 또 가면은 그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삶이 기쁘고 보람 있는데 50, 60만 돼도 치매가 있는 수녀님들 일기장에는 별로 쓴 게 없어요. 오늘 또 좀 지루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수녀가 된 게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써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뇌세포가 이분이 별로 살 맛이 안 난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보람이 없고 삶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는 딱 꺼져버리고 계속 뇌세포는 빨리빨리 사멸되고 뇌세포 기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문제는 정말 삶에서 보람 있는, 정말 삶에 의미가 있는 목표를 정해서 날마다 바쁘게 살아갈 때 뇌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또 있는 뇌세포도 건강하게 작동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생명공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한 것 중에서 노화와 그 다음에 수면과 관계된 이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내용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 쓸모있는 목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년 내지 15년이 높다. 그리고 치매라든가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 그 그룹에서 연구한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치매에 이제 한번 걸려서 이렇게 이미 증세가 심해질 때 다시 되돌이키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는 꼭 예방이 최고의 치료인데 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마음에서 뜻하고요. 정말 마음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삶에 소망이 있고 신나고 예, 이러한 보람 있는 목표를 정해서 나아간다. 음식. 근데 뇌세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떻습니까? 뇌세포 속에 그 피츠거기가 쌓여가지고서 노폐물 쌓여가지고서 산소가 공급이 못 되면은 뇌세포에 손상이 있거나 사멸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뇌세포에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게 하려면 제일 좋은 음식이 현미, 채소, 과일과 같은 이제 그런 식물성 위주 식사를 주된 식사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할 수만 있다면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과일 절식, 뜨거운 물하고 과일만 먹는 절식을 하게 되면은 그 뇌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오토파지, 자가 포식에서 정말 그 빠른 속도로 그 뇌 혈류를 그 청정하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과일 절식을 하고 나면 정말 머리가 맑고 누구든지 정말 머리가 맑아졌고 기분이 좋다는 걸 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햇빛을 쬐고 이렇게 걷고 어떻습니까? 발의 건강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한 운동을 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해가 그리고 잠을 잘 자가지고 뇌 세포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삶에서 정말 보람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바쁘게 나아갈 때 뇌 세포가 치매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도록 계속 지금도 정신도 맑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저서도 내고 외부 강의도 뭐 1년이면 100차례 가까이 하신다고 그리고 TV 토크쇼에도 나오시고 걸 잘 보셨죠. 그분이 100살이 넘었는데도 뭐 치매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제 일본의 히노하라라고 하는 그 내과 의사가요 몇 년 전에 10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그 세상을 뜨기 바로 직전까지 환자 진료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70세 가까울 때 내과 의사인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휴식을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그 70세 무렵에 비행기가 납치가 됐습니다. 1970년도에 요도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도쿄에서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에 이 히노하라 선생 이제 부부가 탔는데 그 일본의 그 적군파 학생들에게 그 납치돼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납치하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 기장이 그 속여가지고서 김포공항에 그 평양이라고 속여갖고 불시착을 했는데 그게 그 인질범들에게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큰 아주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뭐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려고 하고 일본 관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인질 분들하고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노인들하고 어린애 여성들을 석방하고 본인들이 대신 인질로 잡혀가지고 평양으로 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히노하라 선생이 이제 김포에서 3일 동안 비행기에 억류됐다가 이제 석방돼갖고 나오면서 이제 은퇴는 없다. 예, 이제부터 인생의 새 출발이다. 나는 이제 온전히 타인과 세상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납치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 은퇴해서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뒤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해가지고
정말 바쁘게. 그래서 그때부터 70살부터 105세 세상을 뜰 때까지 책을 약 한 200~300권 썼습니다. 그런 수많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매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세상을 뜬 날 저녁에도요, 두 아들들하고 소파에 앉아갖고 저녁에 식사 후에 대화를 하다가 잠들듯이 세상을 떴는데, 우리가 정말 죽을 복을 이분처럼 타고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들 같이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아까 그 세 가지, 그 중에서 특히 삶에서 보람 있는 목표와 기쁨을 주는 삶을 목표를 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나아갈 때 치매는 아주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뇌를 깨우자. 시간 종이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자,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 주시고 접은 선을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 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돌려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 주시고 또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또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 주시고 이제는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 주시고 돌려서 또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주시고 조금 전 사각 모양으로 접은 부분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반으로 접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왼쪽 접은 선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이 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펴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삼각 모양 접어 주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너덜너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하면 지붕 모양으로 나옵니다. 지붕 모양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지붕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쪽 방향도 조금 전처럼 그렇게 접어 주겠습니다. 육각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 중심으로 또 이 끝이 이렇게 반으로 오도록 이렇게 또 접어 주실게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도 그렇게 똑같이 반으로 접어 주세요. 맞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또 접은 이 선 있죠? 이거를 뒤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여기도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접어 주실게요. 또 이게 중심으로 뒤로 접어 주세요. 이러면 꼬리 모양이 나왔죠? 자, 또 이렇게 세워서 또 이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이쪽 방향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그러면 꼬리 모양이 나왔고 지렁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입을 또 접을 건데요. 조금만 또 뒤로 이렇게 조금만 살짝이 접어 주세요. 완성입니다. 또 재미나게 우리가 눈도 한번 그려 줄게요. 눈썹도 한번 그려 줄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입니다. 한 번으로는 잘 기억이 안 되시죠?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자,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주시고 접은 선을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 펴주세요. 그다음에 또 돌려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펴주시고 또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이제는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돌려서 또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조금 전 사각 모양으로 접은 부분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반으로 접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왼쪽 접은 선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이 전선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펴주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삼각 모양 접어 주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너덜너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하면 지붕 모양으로 나옵니다. 지붕 모양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지붕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쪽 방향도 조금 전처럼 그렇게 접어 주겠습니다. 육각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 중심으로 또 이 끝이 여기 이렇게 반으로 오도록 이렇게 또 접어 주실게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도 그렇게 똑같이 반으로 접어 주세요. 맞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또 접은 이 선 있죠? 이거를 뒤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여기도 조금 전처럼 이렇게 접어 주실게요. 또 여기 중심으로 뒤로 접어 주세요. 이러면 꼬리 모양이 나왔죠? 자, 또 이렇게 세워서 또 이 접은 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이쪽 방향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그러면 꼬리 모양이 나왔고 지렁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입을 또 접을 건데요. 조금만 또 뒤로 이렇게 조금만 살짝이 접어 주세요. 완성입니다. 또 재미나게 우리가 눈도 한번 그려 줄게요. 눈썹도 한번 그려 줄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성된 물고기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고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수준보다 마음을 낮추어 생활하면 정말 이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의 피가 잘 돌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잘 소통이 되면 마음이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봉이 1억을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버는 사람처럼 군금 전략하면서 살면 어떤 옷을 사 입어도 편안하고 또 어떤 식당에 가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제 수준보다 삶의 수준을 높이면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경제 수준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생활하면 높여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만족하게 되고 이제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학습지 창업 일화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박물관에서 한 키 큰 중년 신사가 그림 앞에 가면 키를 낮추고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상법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죠. 그래서 이제 아니 왜 선생님은 그림 앞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낮추어서 키를 낮추어서 보십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일 학생들과 이 박물관에서 현장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그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몸의 자세를 낮추고 계속 감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높여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 불평거리가 많고 불만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0억 버는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눈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따라주지를 않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월급을 말씀을 드렸나요?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그걸 원하고 있다면, 그러면 눈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서민층의 삶을 살 때와 서민층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의 삶이나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상류층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중산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중산층은 첫 번째, 부채가 없고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중산층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20급 이상 중형차를 보유하는 거죠. 뭐 소나타나 K5나 이런 그 이상의 차, 그랜저, 이런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야 한국에는 중산층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프랑스나 미국은 어떨까요? 조금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프랑스는 이제 외국어 1개 이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니까 영어 할 줄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하나 할 줄 알았을 때 저 사람은 중산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답니다. 텔레비로 보는 거,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거 말고, 응원하는 거 말고, 직접 농구를 하거나 직접 축구를 하거나 직접 테니스를 하거나 하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의 중산층은 직접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뭐 기타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네 번째는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요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할 줄 아는 요리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말 이 일은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이제 의연하게 참가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해 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약자들을 도우며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중산층하고 프랑스 중산층은 좀 다르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떳떳할 것,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이제 주로 경제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고, 이제 프랑스나 이제 미국은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 수준을 두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바로 자기가 잘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빈곤하다는 그런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러한 생기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지, 사실 한국은 정말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게 두고 살아가면 이러한 불만족도가 많이 커지고, 야,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도 무지하면은 잘못된 사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묻지를 않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어떤 중년 남성이 미국에 두 곳의 은행을 털었습니다. 아주 대낮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변장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걸어 나오기 전에 감시 카메라에 웃기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그림에 보는 이 사람이죠. 그날 경찰은 저녁 시간에 메가더 밀러라는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체포 당시에 이 밀러 씨는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 내가 카메라에 내가 찍힐 리가 없는데 하면서 놀랬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내 얼굴에 레몬 주스를 뿌렸는데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통 알려져 있는 것처럼 레몬 주스는 투명 잉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 잉크로 글을 쓰면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촛불이나 다리미 등으로 열을 가하면 그 글씨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휠러 씨는 얼굴에 레몬 주스를 뿌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투명 인간이 될 거야.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미치거나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또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된 지식이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가 주는 점수보다 자기 자신을 이제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직장에서 우수한 사원이고 직장에서 평범하게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에 대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그 데모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회사가 주는 점수를 한번 따져봤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저 사람은 1년에 3천만 원 줄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는 특별히 5천만 원씩 준다. 그렇게 회사의 관점에서 봤다면 회사에서 만족도가 생기고 행복도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누구보다 정직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옳은 사람이 되고요. 난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가 이제 자기에게 하는 잔소리로 들리게 되지, 정말 자기가 이 말을 들어서 귀담아 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까요? 편안할까요?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잘난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옳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는 착해 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정말 피곤한 거죠. 당신은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또 부모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그리고 자식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또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여기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LH공사니까 참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창단 멤버였던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자기 동료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어려울 거다,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뭐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으면 뭐하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하고 다 만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바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 마음이 높으니까 다닐 만한 직장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약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덕에 산다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마저 다 빚에 넘어갔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라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실패를 겪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린 경우가 있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도 이제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출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미국을 통합하고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가장 사랑하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하면 트레이드마크, 야, 링컨 대통령 하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특수염입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은 특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사진처럼 링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링컨이 특수염을 기르게 된 일화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년 10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선거를 할 때입니다. 그때 뉴욕 웨스트필드에 살고 있는 11살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짜리 소년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링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고 야유여서 너무 날카로워 보여요. 수염을 기르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모든 여자들은 수염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링컨 당신에게 투표하도록 남편을 이렇게 종용할 것이고 당신은 당선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참모들은 이 편지를 하찮게 여기고 한쪽에 던져뒀는데 링컨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소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베델, 나는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수염을 기른다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내가 너의 조언대로 수염을 기르기로 했다. 내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정치인들은 수염이 없는 깔끔한 얼굴이 보편적인 시대였는데 내가 수염을 기르겠다 하고 수염을 길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몇 주 후에 이제 웨스트필드에 들러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레이시 베델, 네 말대로 수염을 길렀고 대통령에 당선됐단다. 정말 그 이후에 링컨은 대통령 시절 내내 수염을 길렀고 그 더불어간 수염은 그의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웨스트필드 공원에는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소녀가 보낸 편지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바로 낮은 마음 때문에 바로 이 링컨이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람이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자신을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보면 흠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자신의 잘못함이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조언할 분도 많고 도와줄 분도 많고 나를 위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나를 위하여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참된 지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콕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